저희가 준비한 4위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지난 주말에 공직선거법 혐의 10번째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나섰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실시간으로 재판 과정을 전해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안면 인식 장애를 거론하면서 김문기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었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오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2인 카드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전혀 모를 수가 없다는 그런.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뇌물성 대납 공모와 관련해서 마피아 영화에서나 볼 법한 부정부패 법정 드라마가 벌어지더니 이번 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예고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켜켜이 쌓여온 범죄 혐의가 너무 많다 보니 전개되는 스토리도 대하소설 마냥 다양하기만 합니다. 과거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불리한 것은 모른다고 선택적 기억 상실을 시키거나 서면 가름이라고 하는 좀스러운 모습은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김기현 대표에게는 부정부패 대하드라마 강제 시청하는 거 아니야, 시민들이. 진술 거부 혹은 선택적 기억 상실, 좀스러운 모습 동원 말라, 이 안면인식 장애 진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를 했네요. 네. 지난주에 이제 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이제 출석을 했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질문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데 대한 어떤 자신 변명을 하면서 내가 한 선거를 하면 60만, 70만 장을 명함을 돌린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기억하냐. 그 사람들은 나를 알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김문기 씨를 모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당신 안면 인식 장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까지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정치를 하는 분들은 보면 뭐 명함 돌리고 많은 분들이 인사하죠. 자, 그분들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기억을 다 하겠습니까? 용량이 충분히 용량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김문기 씨가 그 60만 명 중에 한 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문기 씨는 아시겠지만 2009년도부터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 성남시 분당 리모델링 사업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 이후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취직을 해서 같이 수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도에 같이 호주 뉴질랜드 10박 11일 출장도 같이 갔어요. 같이 골프도 쳤습니다. 같이 또 요트도 탔습니다. 자, 그리고 통화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 사람을 60만 명 중에 한 명처럼 이야기한다는 거, 이거는 논점 흐리기죠. 왜냐하면 본인이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걸 자꾸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60만 명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걸로 논점을 그냥 치환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고, 둘째는 이재명 대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 기억이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굉장히 총명하고 기억도 잘하고 그다음에 일을 잘 추진한다. 이런 걸로 본인의 어떤 이 영향력을 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기억을 못 하시면서 어떻게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당대표를 하시죠? 아니, 분명히 본 사람도 돌아서서 기억 못 하는데 어떻게 지금 정치를 하시죠? 참 이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아니, 알았는데도 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저렇게 기억 못하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서 그렇게 기억 못하는 분을 앞으로 정말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결국은 본인이 자충수다. 자신의 어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야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대장동의 핵심 실무 책임자를 어떻게 모를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검찰도 하고 있고 주변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여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표현을 아마 여당이 지금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계 논란 때 썼던 SNS를 뭐 그대로 갚아주는 느낌, 뭐 그런 것도 여당에서 준비를 한 모양이죠. 여당 말처럼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본인 의혹과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꽤 있긴 있었습니다. 그 유동규가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 얼마 안 되지도 않았는데. 유동규 씨는 우리 지사님이 임명한 거 맞죠? 임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경진상 부실장이 유동규 씨 압수수색 당한 날까지 통화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저는 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네요. 저희가 영상을 좀 모아봤는데 박수홍 비서관께서는 어떻게 저 영상 보셨어요?
뭐 일단은 이제 편집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모아놓으니까 굉장히 뭐 연속적으로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요. 뭐 워낙 발언량이 많으신 분이라 뭐 평소에 또 성실하게 소명할 부분들은 얘기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이 모른다고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법적으로 본인이 또 책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진행되는 재판 절차에 따라서 본인이 또 성실하게 소명하고 조사에 참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광복절 전날 8월 14일이고 지금 당시 그 김용, 정진상, 유동규 직함을 생략한 저 세 명이 나란히 찍은 사진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공개를 했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본인은 뭐 본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 모르는 사람이다, 쌍무알 관련해서는 속옷 사입은 것뿐이다 뭐 이런 발언을 하긴 했었습니다. 17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목요일 앞으로 3일 뒤면 검찰에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받는데 구정처장님 네.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김인섭 전 대표 성남 도계공 배제와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과 긴밀하게 소통한 것으로 안다. 뭐 이런저런 진술들을 좀 검찰이 확보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현동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의혹 중에 하나가 용도 변경을 되게 이게 높이 상향을 해줬는데 그 과정에 혹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이 개입했느냐 여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개발할 때 유리하게 해준 것을 혹시 성남시 관계자들이 도와준 일이 있느냐. 이것이 지금 핵심 쟁점인데 당시 백현동을 개발한 시행사 대표 정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선대 본부장을 지냈던 김인섭 전 대표와 이 성남 도계공을 배제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축소하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과 긴밀하게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이 결정적인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 이재명 대표가 소환이 되게 된다라면 정모 씨가 이 증언한 당시 김인섭 씨와 이 이재명 대표 측이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를 조사할 것이고 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 만약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라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번 17일 검찰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취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 뭐 기억이 없냐 마냐 이건 정치권 공방이고 물론 뭐 김문기 전 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특히 검찰에서 이 백현동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진상 전 실장 측의 특혜 여부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좀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의 초기에 성남시장 시절 수행 비서를 했던 백모 씨를 아마 지금 소환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미 검찰이 그걸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뭐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 관련된 많은 사람들은 조사가 다 마무리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17일 날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 것 같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예전처럼 가서 입장문 내고 뭐 진술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검찰은 그것도 다 고려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아마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왜냐하면 이 백현동 문제는 지금 사실은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그걸 뭐 알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 못 한다고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정말 50m 되는 옹벽 아파트를 만든 허가인 총재적 책임자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 아닌가요? 본인이 뭐 국토부 압박을 받았건 어쨌든 간에 결국은 본인이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왜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참여하기로 했는데 왜 일반인한테 그냥 줘서 3천억이나 되는 이득을 줬느냐. 이 배임 혐의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서명을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3일 뒤입니다. 이재명 대표 운명의 8월을 여러 표현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도 있는데